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욕실, 그들의 제사상, 저희가 사진 준비하고 그 사진을 함께 들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 옆에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명현 씨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이분 이미 다 익히 얼굴 다 아실 겁니다. 그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것을 낱낱이 얘기를 하려다가 민주당이 그걸 거부하는 바람에 증인 출석이 무산이 되고 대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전격적으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상태에서 공익 제보를 전 국민께 알렸던 이 시대의 의인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 한 나라의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170 이 의석을 가진 당의 대표입니다. 그 부부에 대한 그 냉장고 속과 욕실과 제사상과 법인카드의 유용 내역을 얘기하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증언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 선생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경기도청에 근무하실 때 네. 그때 그 소속이 어디셨어요? 경기도청에 저는 비서실 소속이었습니다. 비서실이요? 네. 비서실에 직원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네. 소속은 비서실이었고 그 비서실에 자리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3층에 따로 정책 자문단실이라는 데서 따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책 자문단인데 하는 일은 사실은 수행비서 비슷한. 네, 소속은 비서실이었습니다. 비서실이었고 그 이재명 대표에 맞선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뭐 이왕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나오니 그 주변에서 지금 벌써 목숨을 잃은 사람이 4명인가요? 5명인가요? 그렇잖아요. 네. 혹시 가족들이 걱정하고 말리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저부터도 걱정이 일단 되고요. 예. 네. 오히려 이제 아내는 담담하게 잘못된 거를 얘기해야 된다고 저한테 늘 얘기했던 사람이고 이제 저희 쪽 양가 부모님들이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러시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얼굴 다 내놓고 이름 다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국감 처음에 요청이 왔을 때 고민을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시스템적으로 제가 이제 제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거에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당연히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제가 얼굴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어디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생각조차도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당대표이기도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이시기도 하니까 그렇게 활동을 계속 하시는 걸 보면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국감 요청 왔을 때 고민하다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사시고 있는 곳 또는 뭐 이런저런 장소를 이동할 때 그때 좀 보안을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경찰 쪽에서 스마트워치 제공받아서 네, 신변 보호는 제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점에 좀 각별하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냉장고 안을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명현 씨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음식 심부름 했을 때의 사진들을 전부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한 장씩 저희가 사진을 수십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고 여러분과 공유를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십시오. 자, 저기 뭡니까 지금? 네, 이재명 당대표 전 지사죠. 예. 당시에 약을 저희가 따로 대리 처방 받아서 챙겼던 사진입니다. 맞아요. 대리 처방. 그러니까 저거는 본인 아니면 저렇게 가서 약을 처방받거나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래? 네, 맞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이재명님이라고 선명한 글씨가 약 봉지에 써 있고요. 1일 1회 일정 포 201분.
와, 그러니까 저거는 뭐 200일분이니까 감기약 이런 건 아니군요. 네, 네, 맞습니다. 저 약은 이재명 대표 전 지사죠. 네. 전 지사가 먹었던 당뇨약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당뇨가 있다더니 정말 저 약을 먹었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단식할 때도 사람들이 뭐 걱정도 하고 의문도 제기했던 것이 당뇨가 있는 사람이 단식을 해? 그러면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그 위에 쓰여 있는 글씨는 뭡니까? 제가 이제 약 같은 거를 받으면 이제 예. 비서실에서 예. 그 약을 따로 약국에서 받아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거를 제가 비서실에서 받아가지고 예. 가지러 간다고 제가 메시지 남긴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심부름이면 약심부름 저런 거 하실 때 늘 비서실에 문자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군요. 저거는 배소연 씨한테 제가 따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예. 네, 비서실에서는 저희가 문자로 연락을 받으면 네. 약을 가지러 갑니다, 제가.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에 그 비서실 직원을 통해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약심부름, 특히 처방심부름까지 시켰던 200일분의 당뇨병 그 약봉지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다음 사진은 아마 지금 뭐 작은 가방이 체크무늬의 작은 가방이 하나 둘 셋 네 개쯤 있는 거. 저 뭡니까? 저게 뭐냐면 이재명 당시 전 지사가 네.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수용품 같은 거를 저희가 따로 챙겨야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세트로 만들어서 예. 네, 저희가 준비했던 사진입니다. 세트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한번 저 세트 자체가 뭐냐면 한 예. 세트에 술일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제수용품들 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용기들, 네. 일회용 식기들 뭐 이런 거를 세 세트 정도 항상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일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뭐 가령 저도 제사상 차려봐서 하는데요. 과일 따로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떡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술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접시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걸 따로따로 저렇게 자그마한 가방 같아요. 네, 저거 도청 매점에서 저희가 네. 일회용 가방에 따로 마련해서 같은 세트를 4개를 만들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저게 지금 이제 경기도청 매점에서 팔고 있는 일회용 가방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네. 이제 그거를 가방을 4개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그 하나의 제사상에 올라가긴 하지만 그 종류별로 따로 분류를 해서 저렇게 가방 4개를 가지고 있었다. 정종, 그 위에 글씨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정종 과일 가게 2가지만 챙기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종 같은 경우는 그 제사에 사용하는 술은 네. 따로 제가 구입을 해서 예. 그다음에 그거를 제 카드로 구입하고 그다음에 비서실에서 돈을 받았고요. 나머지 뭐 과일, 그다음에 전 이런 종류는 저희가 거래하는 과일 가게에 가가지고 그쪽에서 따로 준비를 해줬어요. 그걸 준비해주면 이제 그거를 나중에 품목을 과일로 해서 비용을 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수용품 준비할 때 술하고 과일 가게만 다녀오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수용품 같은 경우에도 조명현 씨 그 개인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일단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술만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술만 그렇게 했고요. 예. 나머지는 과일 가게에서 따로 준비를 해주고 제수용품 모든 걸 준비를 해주고 예. 마지막에 그거를 이제 품목을 과일로 바꿔서 나중에 그 경기도에서 결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법인카드가 결제가 안 되는 것은 이제 술이니까 네. 술은 조명인 씨 개인 순전히 카드로 했습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한 다음에 네. 그 돈은 또 따로 비서실에서 받았다. 네, 맞습니다. 개인 계좌로 제가 입금 받았습니다. 개인 계좌로. 네. 이제 그런 기록들이 조명인 씨의 개인 카드 계좌에는 다 기록이 남아 있는 거고 그게 나중에 어떤 확정적인 그런 범행 증거가 돼서 제출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법정에 제출했습니까 이미? 저 수사기관에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고요. 제수용품인데 제가 품목별로 해서
내용을 일일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용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밤도 있고요. 포도 아, 있고. 지금 사진에서 보니까 6개의 사진이 있는데 네, 왼쪽 위에는 배, 사과, 감. 감.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가운데 사진은 파란색인데. 조그만 제 기억에는 저거 사과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아, 사과일 수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맨 오른쪽은 뭡니까? 곶감이었습니다. 아, 곶감. 네,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밑에 가운데는 뭐 명태포 같아요. 네. 오징어인가요? 포였습니다. 포였군요. 포였고, 왼쪽 거는 깐 밤이었습니다. 깐 밤. 네, 그다음에 오른쪽 저건 저도 알겠습니다. 네, 예. 백화수복 정종 네,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아, 저런 사진은 일일이 찍어서 이제 비서실로 보고하려고 찍으실 수도 있겠네요. 비서실 보고는 아니었고요. 예. 네, 배소연 씨한테 제가 일일이 보고했습니다. 아, 배소연 씨한테. 네네. 그러니까 배소연 씨가 상급자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장보기를 했다는 것을 일일이 이제 사진 좀 찍어서 보내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그게 오늘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줄이야 배소연 씨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이거는 뭡니까? 위에 있는 게 뭐 은박지 접시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것도 지금 다 연결선상에 있는데요. 네네. 그 사진을 처음에 찍을 때 이제 여러 각도로 찍으라고 해서 찍은 건데 저것도 곶감, 대추, 그다음에 포입니다. 아, 그렇네요. 이제 네. 곶감이라니까 곶감인 것처럼 보이고 가운데 봉지에 들어있는 건 대추, 그다음에 네, 밑에 맞습니다. 포인데. 네. 근데 배소연 씨는 왜 저걸 사진을 저렇게 여러 각도에서 찍으라고 하는 거죠? 일일이 다 보고받기를 원했고요. 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거를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는 만큼 또는 그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원하고 있는 수준만큼 물품이 구입됐는지를 배소연 씨는 끊임없이 확인을 하려고 했던 거군요.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이재명 전 지사 큰아들이 네. 병원에 있다가 예, 퇴원할 때 예. 제가 퇴원 수속도 하고 그다음에 병원 가서 약하고 그다음에 놓고 간 물품들, 예. 개인 물품들을 제가 챙겨와가지고 이런 거 챙겨왔다고 사진 찍어서 보고한 사진입니다. 아, 그때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까? 네, 다쳐가지고 입원했었는데 아침에 배소연 씨가 그 관용차로 가가지고 네. 그 아들만 데리고 오고 예. 나머지 병원 퇴원 수속하고 그다음에 약 받는 거, 그다음에 남은 직기류들 제가 챙겨오는 거를 저한테 시켜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예. 배소연 씨가 먼저 가서 그 환자복에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사람은 먼저 그냥 빠져나와 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병실에 있었던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이제 조명희 씨가 가서 다 수속도 밟고 패고 그러고 나오셨다는데 맨 위에 사진 조금만 확대해 주세요. 맨 위에 사진. 네네네. 저 전설처럼 감겨 있는 게 뭡니까? 그때 이재명 씨 큰아들이 예. 노트북을 썼었나 봐요. 아, 네. 노트북 네. 케이블만 놓고 갔더라고요. 아, 노트북 그 전원 연결하는 네, 네, 선. 네, 맞습니다. 하하. 그리고 이제 오른쪽 서류들은 퇴원 서류들. 네, 퇴원 서류랑 그다음에 처방전, 약 관련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말이죠. 그 젊은 사람이 자기가 병원에 있었으면 저런 물품은 개인이 챙겨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것까지 다, 아이고야. 아버지가 도지사면 도지사지. 아들놈도 도지사인가? 도대체가 말이죠. 갑자기 화가 뻗치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희 뭐 걸어서 나온 정도면은 저러고 챙길 만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야 합니다. 아이고야. 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오, 이건 뭔가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데요. 케이크고요. 김혜경 씨 생일에 김혜은 씨가 자주 가는 성남시청 앞에 있는 케이크 파는 데 가가지고 저걸 제가 따로 구입해가지고 저것도 개인 카드로 사고 나중에 돈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확대해 주십시오. 확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네. 아니, 근데 케이크 상자가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그 묶은 포장 끈도,
한마디로 요즘 간진한다고 그러나요? 아이고 참말로 밑에 뭐 이름이 좀 이렇게 약간 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영어 철자가 몇 글자 보이는데 저런 케이크는 얼마쯤 갑니까? 저 케이크 제가 구입했을 때 당시 금액이 6만 원 선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케이크만 가져간 게 아니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크와 그다음 미역국, 네. 그다음에 꽃바구니, 그다음에 과일까지, 그다음에 음식까지 다 같이 한 번에 갖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생일 잔치상을 다, 네, 맞습니다. 다 마련해가지고 네. 꽃, 케이크, 그다음 미역국까지요. 네, 미역국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제가 미역국을요. 네, 맞습니다. 아니 김혜경 씨도 가족들이 있잖아요. 예? 그 부모님들 살아계신 부모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이고 참 저 때 제 기억에 저도 뭐 이 케이크를 뭐 파리마켓이나 뭐 뚫레주로 같은 데 가서 자주 삽니다마는 되게 케이크 한 2, 3만 원 하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제 기억에 저게 한 6만 원 했다면은 이제 그런 것보다 상당히 고급 케이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생일상을 저렇게 다 했는데 법인카드는 되게 저 이제 경기도지사실에서 쓰는 법인카드의 경우에 되게 음식값일 경우가 많은데 케이크를 샀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감사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술을 샀다, 케이크를 샀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케이크는 정민 씨가 개인 카드로 저것도 사고 나중에 이제 비서실에 돈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저런 거 보면은 아무튼 뭐 김혜경 씨가 그렇게 지시를 했건 뭐 배소연 씨가 했건 또 저런 거에는 굉장히 꼼꼼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어서 네, 그런지.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오, 저희가 냉장고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드디어 냉장고의 모습입니다. 좀 사진을 좀 크게 내용물을 볼 수 있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재명 지사가 항상 먹었던 그 샌드위치 세트랑 예. 과일 사진이고요. 샌드위치 세트가 어떤 겁니까? 저 왼쪽에 보시면은 샌드위치가 왼쪽, 네, 그게 샌드위치고요. 저 과일 왼쪽에 있는 거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예, 예. 샌드위치 세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 별도로 예. 따로 이제 사과나 아니면 저기 보면 블루베리, 오른쪽 끝에 보면 블루베리가 있거든요. 저 플라스틱 통에 네, 들어있는 맞습니다. 거. 소분해 놓은 거. 예. 네, 그 저게. 통이 하나, 둘, 셋, 네 개쯤 들어있는데 거기 블루베리가 들어있고 네. 가운데는 이제 사과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컵과일이 있는데 저 사진은 어떻게 찍은 거냐면 예. 제가 처음에 저렇게 사진을 그 배치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안 알려주다가 네. 제가 이제 배치를 하고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예. 다시 하라 해서 밑에 사진으로 제가 다시 바꾼 거예요. 그 위하고 아래하고 뭐가 바뀐 거죠? 이제 배열이 바뀐 거죠. 샌드위치 2개 놓고 과일 놓고 그다음에 옆에 저기 닭가슴살 샐러드 저렇게 배치를 하고 둥근 접시에 들어있는 게 그 뭐 용기에 들어있는 게 닭가슴살 샐러드. 네, 맞습니다. 자, 위 아래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위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위에는 지금 닭가슴살 샐러드가 눈에 안 보이는데 밑에를 보시면 그 블루베리 그 플라스틱 통 바로 왼쪽에 닭가슴살 샐러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위에 사진을 배소연 씨한테 보내면 배소연 씨가 그걸 아래처럼 바꾸라 해서 바꾼 다음에 다시 또 사진을 보내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먹는 게 하루에 저게 매일 제가 해놔야 되는 상태였고요. 저걸 매일 했어요? 네, 매일 했습니다. 아이고. 컵과일과 별도로 예. 과일 같은 경우도 저렇게 세팅을 하고 예. 저 밑에 보면은 그 야채 칸에다가도 나머지 과일들을 소분해가지고 저렇게 지퍼백에 일일이 하나씩 닦아가지고 넣어서 네. 그 안에다 넣어놨어야 됩니다. 네. 다 닦아서 지퍼백에 넣어서 넣고 저 냉장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까지 지금 선연히 떠오르시겠어요? 네, 저 냉장고는 예. 그 관사라고 하죠, 공간. 예. 이재명 전 지사가 묵었던 방, 네. 그 옆에 조그만 부엌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위치해 있는 냉장고입니다. 흔히 우리가 뭐 탕비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네, 조그만 탕비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저기 일일이 다 채워놓고 그걸 또 사진 찍어서 보고를 보내면 그 중간 책임을 맡고 있던 배소연 씨가 또 그걸 이렇게 바꾸라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받아서 또
또 닭 가슴살 샐러드를 또 블루베리 옆에다 놓고 아이고 제 입이 치사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저 저희가 준비한 사진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이어서 주십시오. 좀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주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같이 냉장고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채칸에 넣는 과일 사진을 크게 찍어서 보낸 거고요. 네. 보통 이제 과일 같은 경우 복숭아나 사과를 좋아해서 예. 하나만 먹는 게 아니고 하루에 막 여러 개 먹을 때도 있었어요. 이재명 전 네. 지사가. 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밑에다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저기 바나나 그림이 있는데 네. 저건 또 식탁이 있어요. 식탁에다가 바나나 2개에서 3개 정도는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해놔야 되고 네. 바나나 갈변이 되면 바로 바꿔놔야 됩니다. 갈변이라는 게 이 겉껍질 색깔이 변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네네. 색깔이 변하면 네. 저거를 교체를 해둬야 됩니다. 아니 저는 좀 이렇게 색깔이 거뭇거뭇 변했을 때 속살이 더 부드럽고 맛있던데 그분 취향은 또 안 그랬던 모양이죠? 네, 저희가 보여지는 건 이제 신선도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체크를 했었고요. 신선도. 네. 바나나 같은 경우도 저 위에 자세히 보시면 제가 사진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저것도 끝에를 이렇게 돼 있으면 칼로 저희가 꼭지? 예, 꼭지를 보기 좋게 잘라놔야 되고 저것도 잘못 자르면 저 위에다 올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저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격가지 얘기입니다만 우리 조명현 씨께서 부모님을 저렇게 모셨으면 효자문 한 10개쯤 세워졌겠네요.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기 바나나는 원래 또 냉장고 아니고 상온에다가 실온에다가 보거나 하기도 하는데 저기다 지금 아무튼 넣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자 사진 몇 장 더 남은 것 같은데 얼른 보겠습니다. 이건 뭐 박스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저때 당시에 뭐냐면 예. 그 언론에서도 나왔었는데 네. 매점에서 이제 저희가 생필품 같은 거를 순회 자택으로 올릴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그거랑 이제 도지사 비서실로 도지사실로 이렇게 선물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네, 그거를 합해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차에 뒤에 실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올라가려고 준비해놓은 사진 찍어가지고 배선희 씨한테 얘기했던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저 검은 띠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건 뭡니까? 안전벨트 매놨습니다. 앞으로 쏠릴까봐. 네. 지금 저게 차 안에 실려 있는 모습이군요. 네. 이제 알았습니다. 차 안에 싣고 이렇게 가니 받을 준비를 하라 또는 그 차에 싣고 지금 간다. 그런데 운전을 이제 조미연 씨가 운전도 하고 배송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뒷자리에도 놨는데 또는 앞좌석에 놨는데 브레이크 밟을 때 저게 쏠려서 혹시 와르르 쏟아지기라도 할까봐 저렇게 아이고 참 정말 저는 말이 안 나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네. 저런 일을 다 견디고 하셨군요. 근데 저거를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일부러 이렇게 뭐 나중에 뭐 이렇게 고발 조치를 해야지라고 사진을 찍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저 사진을 찍었던 거는 배소연 씨가 사진을 일일이 찍어서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 찍어 놨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이것이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적인 증거물로 쓰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 나와 계신 조명현 씨들 그걸 알았겠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진 몇 장쯤 남았습니까? 자, 송 PD님 몇 장쯤 남았습니까? 손가락으로 보여주십시오.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이면 마지막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사진이 참 많은 걸 얘기해 주고 있군요. 저 사진은 저도 알겠습니다. 좀 크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일본제 샴푸라는 거죠? 네, 청담동 가서 제가 직접 구입한 샴푸입니다. 그래요. 저 얼마짜리입니까? 저거 2개 다 해서 제 기억으로는 8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83,000원. 네. 이제 저 샴푸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분 공개가 됐던 네, 맞습니다. 그런 샴푸인데요. 대개 여러분 샴푸들 구입 직접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00원 안 넘습니다. 샴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가장 질 좋은 샴푸의 한
10배 되는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샴푸, 그러니까 그 몸에 들어가는 그 모든 것 일습일체라고 뭐 제사상까지 얘기했으니까 말 다 했습니다만 그 밑에 사진만 중점적으로 좀 확대해 주십시오. 네, 욕실 같습니다. 네, 저게 공간에 예. 이재명 전 지사가 있었던 침실 옆에 화장실이고요. 예, 제가 저걸 사놓고 저렇게 비치했다고 사진 찍어서 다시 보낸 겁니다. 비치했다는 사진까지 보내야 됐어요. 네, 확인을 꼭 했었습니다. 배소연 씨는. 뭐? 네네네.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까지 다 보여주십시오. 아니, 저 누룽지는 또 뭡니까? 저 누룽지도 확대해 주십시오. 경기도청 저희 매점에서 네. 저걸 사가지고 예. 순회동 이재명 전 지사 자택으로 자택으로? 네, 분당에 있는 순회동? 네 자택으로 올린 겁니다. 아니, 현미 누룽지. 네. 자, 사진 다 봤습니까? 네. 사진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뭐 사진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조명인 씨가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밝히고 계셨을 때 정말 납득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있는데요. 속옷 정리를 네, 맞습니다. 했다는 그 대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속옷이라는 건 빤스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맞습니다. 네. 어머나, 어쩜 좋아, 어쩜 좋아. 그 가족들 거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제가 했던 거는 예. 이재명 지사가 거의 공간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했었던 거는 와이셔츠랑 네. 그다음에 양복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안에 있는 속옷 정리까지 이제 저희가 전담해서 했었습니다. 아니, 저 경기도 지사가 아니라 경기도 지사보다 곱하기 10배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손수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일 하실 때 좀 자괴감 같은 거 안 드셨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자괴감을 느낀다기보다 네. 배선 씨한테 처음에 들었던 게 다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네. 업무다. 질문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저희는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업무라고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그거를 네. 개인적 심부름 이렇게 생각은 안 했고요. 예. 네. 당연히 이제 누군가는 해야 될 업무인데 제가 마지막에 들어간 비서니까 이게 마지막 비서가 이걸 해야 되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크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제보하고 나서 다 잘못된 거란 걸 그때 제가 많이 느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매우 의아한 그런 이제 이 상황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조민윤 씨가 이렇게 직접 증언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본인한테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어요. 네. 뭐 조민윤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느니 뭐 그거 뭐 사실과 다르다느니 이런 말이 한두 마디쯤 나올 수도 있을 법한데 왜 반응이 없는 겁니까? 저도 진짜 궁금한 내용인데요. 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고소고발 참 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전혀 하지 않으시고 예. 그런 걸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인정밖에 없는데 예. 그거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하죠, 저도. 그러니까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네,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인정한다는 뜻 아닐까요? 인정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네. 뭐 무고죄나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분명히 고소고발을 하셨을 텐데 네.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 또 야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명인 씨 뒤에 국민의힘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모든 걸 상의하고 서로 뭐 모든 이런 데 나오시는 것, 국회에서 뭐 기자회견 하는 것 다 서로 짜고 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돈 받고 하는 일이다. 아니면 뭐 김은혜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뭐 국회의원이 나오셔가지고 예. 거짓말하는 거다라고까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네.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의도로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사실만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나온 건데 네. 그렇게 이제 사실 내용 갖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를 자꾸 한쪽으로 모시거나 아니면 제 제보의 의도를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실 게 없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정말 그게 만약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처럼 똑같이 증거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다거나 법적인 책임을 물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도 당당하게 응할 용의는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초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11시 김광일 쇼에서 이렇게 저희 방송에 게스트로 모셔서 이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명인 씨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전 인생을 다 걸고 이런 공익 제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도 있는, 본인은 물론 이러니와 가족들에게 유해가 올 수도 있는 일을 엄청난 용기를 내서 지금 제보를 하고 계시고 그걸 저희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다. 이분은 멀쩡하게 7급 공무원이다가 강제적으로 퇴직을 당하다시피 해서 지금 직업이 없고 수입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지금까지 생활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취직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요. 네. 내부 고발자이기 때문에 네. 다른 데에 취직은 전혀 할 수 없었고 제가 원래 하던 일조차도 그 계통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언론에 잠깐 나왔었는데 할 수 있는 건 야간 택배 일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아, 택배 하신다는 얘기를 다른 보도로 들었는데 어디 다치셨다면서요? 네, 택배 하다가 오른쪽 팔하고 네. 등 다쳐가지고 지금은 일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 않던 일을 하시니까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가정이 있으시고 또 모셔야 될 부모님도 있고 호구지책을 일단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보 처음 하고 나서는 그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빚을 내서 살았고요. 예. 그마저도 이제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예. 감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 도와주시는 분들 그게 뭐 항구적인 일이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좀 도와주시는 거라고 저는 이제 짐작을 해 봅니다만은 좀 더 이렇게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그런 뭐가 그 수입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요즘 책을 쓰고 있으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예, 어떤 책입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김혜경 씨에 관한 이야기들을 네.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계속 썼습니다. 이게 예.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신 분들이 많긴 한데 네. 단편적으로만 아시고 정확한 예. 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제 개인적인 명예 회복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리고 싶어서 사실적으로 지금 내용에 대해서 이 법과 관련해서 모든 내용을 책으로 썼습니다. 오늘이 11월 3일인데요. 책 언제 나옵니까? 예상은 지금 11월 7일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이면은 4, 5, 6, 7 다음 주 화요일. 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뭡니까? 지금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카. 네, 지금 이 방송 저희하고 공유하고 계신 실시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또 재생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조민희 씨의 용기에 공감을 하신다면 그 책을 구입하시고 또 구입하실 때도 몇 권씩 구입을 하셔서 이웃하고 함께 보시면 그게 조민희 씨를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끝으로 조민희 씨 가령 뭐 우리 정치권이면 정치권 또는 언론이면 언론 또는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는데요. 아, 네네네. 거짓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까 이제 거짓된 삶은 그만두시고 진실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는 제가 지금까지 뭐 일개 개인으로 나와서 거대 권력에 맞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힘든 일인데요. 그래도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셔서 저는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의 그 진실이 어떨 때는 저 얼음장 밑에 꼭꼭 숨어 있어서 그 진실이 세상의 빛을 볼 때까지 여러 사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그 실증적인 사례를 오늘 경기도 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조명현 씨가 자신의 모든 신상을 공개하면서 그 내용들을 오늘 여러 장의 사진으로 증언을 하면서 공유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 조명현 씨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